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홍보는 거의 이제 하지 않았고 온라인 홍보만으로 어떻게 이제 잘 풀려서 이제 200명 정도를 그 이상을 넘어섰고,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 홍보와 설명회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떻게 그 적용을 해야 다른 원장님들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케팅, 홍보 중에서도 블로그가 가장 이제 뿌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광고, 그러니까 전단지가 도움이 되었는지, 현수막이 도움이 되었는지, 맘카페가 도움이 되었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면 어떻게 광고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플레이스가 어떻고, 당근마켓이 어떻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어떻게 광고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원장님들 만나보면은 누구는 이걸로 대박을 터트렸고 누구는 이걸 하지 말라 하고, 그죠? 이거는 전부 다 툴일 뿐입니다. 툴. 잠깐, 블로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해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충분히 계실 건데요. 그러니까 뭐 강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마케터 분들이 하라는 홍보 수단은 진짜 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학교 앞에 나가서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자, 근데 왜 안 되냐? 이거를 진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진짜 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진짜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30명, 50명, 한 100명 정도 규모의 학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그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저희가 학원 대 학원으로 자꾸 바라보면 객관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께서 그 어머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학원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고민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답변을 못 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소비자가 되어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학원을 선택하는 과정이 유사합니다. 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훨씬 더 고민의 강도가 높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상황 보이시죠? 무죄이고, 억울하고, 근데 비용은 많이 들죠. 최소 뭐 300에서 뭐 1000만 원. 두려움, 떨림, 패닉.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잘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들, 인스타만 보고 의뢰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전단지, 간판, 뭐 네이버 카페에서 누가 좋다더라. 그 다음에 아니면 현수막 보고 바로 의뢰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죠? 자,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합니다. 어떤 뭐 소송, 관련 소송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얼굴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괜찮다고 느껴지죠? 자, 지금 이 괜찮다고 느껴지는 이 지점, 이거를 블로그에 녹여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소송에 대해서 소송 사례를 쭉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 조항을 쭉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블로그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든 전단지든 현수막이든 이런 거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블로그에 있는 후기들을 보겠죠. 후기들.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도 그 인터넷으로 뭐 물건을 살 때 바로 후기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근데 원장님들 블로그에 보면은 학생들 뭐 성적 향상 캡처본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행을 할 때도 원장님 이거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은 아, 누구랑 전화하고 끝났다. 그 내용이 없다. 라고 하시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원장님들이 1등급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블로그에 녹여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블로그를 쓸 때 소비자가 되어서 내가 이 물건을 왜 샀지?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객 입장에 대해서 설득이 되는 과정을 리마인드를 계속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지금 한 15분 뒤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은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이 내용, 설득이 되는 과정,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 글을 30개, 50개, 100개를 써도 문의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거를 진심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원장님의 홍보 문구, 홍보 블로그를 보면은 95%는 원장님 입장에서 자꾸 서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튕겨나가죠. 저희는 고객 입장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블로그를 클릭했다 하더라도 바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말 특강 대개강, 여름 방학 특강 대개강, 파닉스방 개강. 자, 결국 이거 우리 하니까 들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 중간고사 3단원, 그러니까 1, 2, 3단원이면 3단원에서 다 틀렸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점을 꼬집어 줘야 돼요. 그래야 볼까 말까입니다. 그 다음에, 자, 파닉스 관련해서. 자, 애플의 A는 발음하는데, 에이프릴의 A는 못 읽죠? 이렇게 자녀의 문제점을 탁탁 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거. 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만 오면은 내가 뭐 충분히 얼마든지 이제 등록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설명해. 잘할 자신 있다. 점수 올려줄 자신 있다. 이거는 일단 와야죠. 그죠? 일단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누가 와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마케팅이 없어도 많이 저절로 모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약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약한 거죠. 자, 그래서 상담 전화를 오게 하고 설명회에 참석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달성 조건은 원장님 학원의 신뢰도를 상승시켜 줘야 됩니다. 신뢰도를 상승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이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화를 하고 참석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변호사 관련 얘기해서 이어서 보면은 신뢰도를, 학원 신뢰도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이제 아픈 얘기지만 학부모께서 그러니까 상담 전화는 공짜잖아요. 근데 상담 전화조차 왜 안 오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회도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회를 왜 안 올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준비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필요한 건데 왜 안 오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게 이거죠. 시간 투자 대비 그럴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치 전달을 잘하고 후킹을 할지를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뭐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원장님의 실제 실력과 능력은 관계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무료 수업도 마찬가지죠.
그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거죠. 아무리 무료라 하더라도 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고 얻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제 실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끝나는 날까지 끝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블로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왜 블로그를 강조를 하느냐. 학원업에서 학부모께 신뢰도를 가장 잘 높여줄 수 있는 툴이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여주려면 정제되고 좋은 글들이 많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만 한번 볼게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시면 글자가 들어갈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당근마켓도 마찬가지고 맘카페도 마찬가지고 모든 툴들이 원장님만의 색깔을 막 엄청나게 드러내고 좋은 글들을 쭉 써놓는 그러한 툴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중요해서 블로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잘 드러내는 이 툴이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맛집이나 카페는 자체 블로그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블로거들이 써주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도 낮고 신뢰도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서 한번 실패하더라도 5천 원, 만 원, 이 정도죠. 근데 학원은 우리 애를 보내면 최소 그러니까 한 달 보내려고 보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뭐 길게는 뭐 3년,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비가 만약에 2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분은 1년치 240만 원을 낸다 가정하고 지금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뢰도가 높은 글들이 없고 원장님을 드러내는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으면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역으로 말해서 원장님 이제 사진 있고 어색하지만 이제 사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원장님 철학에 대한 글이 쭉쭉 있고 중간고사 시험 이제 분석 이런 것들 글들이 쭉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시간의 문제지 안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블로그 대행을 하면서도 신규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사진 다 보내고 이런 분들은 잘 됩니다. 아무리 신규 학원이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런데 역으로 변호사, 세무사, 학원 이렇게 금액이 비싼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 업종들은 블로그를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가용수단을 다 써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블로그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많은 강사들이 말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